그녀의 창백한 피부가 내 손끝에서 떨리고 있었고 공항의 형광등이 그 광경을 무자비하게 비추고 있었다. 왜 가족을 버리려 했어? 나까지 내 목소리가 갈라지며 터져나왔고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내 복수를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그날 아침 서울의 아파트는 평소처럼 고요했다. 창밖으로 한강이 흐르는 풍경이 보였지만 내 마음은 이미 폭풍이었다. 가족이 다음 날 떠난다고 했다. 캐나다로의 이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여정.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언니는 결혼 준비로 바빴다. 나는 그저 대학생, 막내 아들로서 따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침 식탁에서 커피 잔을 들며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내 비행기 표는? 아직 안 나왔어? 엄마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아직 안 샀어. 내 일정이 바빠서 그 말에 나는 웃었다. 바쁜 건 나뿐인가? 아버지의 사업은 이미 끝났고 언니의 결혼은 취소 직전이었다. 왜 나만 표를 못 사? 그 의문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점심 무렵 나는 집 안을 뒤졌다. 엄마의 서랍, 아버지의 책상. 우연히 발견한 건 은행 통장 사본이었다. 우리 가족의 통장에 내가 모르는 돈이 들어와 있었다. 수억 원 우출처는 해외 송금으로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붙은 메모, 민준이 목숨 제외. 그는 모르게 내 이름, 박민준.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왜 나를 제외한 거지? 저녁에 가족 회의가 열렸다. 거실 소파에 앉아 아버지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민준아, 캐나다 가는 건 너 혼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의 눈빛이 피했다. 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고 엄마는 또다시 창백한 얼굴로 차를 따랐다. 왜요? 가족인데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사고를 쳤어. 사업 자금으로 내 대학 등록금을 빼돌린 거 다 알아.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런 적 없었다. 오히려 내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가족 사업에 넣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컴퓨터를 해킹했다. 아니, 해킹은 아니었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었다. 폴더 안에는 이메일 기록이 가득했다. 아버지가 사업 파트너와의 거래에서 돈을 빼돌린 증거. 그리고 그 돈으로 산 캐나다 부동산 서류. 우리 가족 이름으로, 하지만 내 이름은 없었다. 민주는 위험해. 그 애가 알면 엄마의 이메일이었다. 배신이었다. 그들은 나를 버리려 했다. 그들의 피부치, 그들의 희생양. 그 밤, 나는 칼을 쥐었다. 부엌에서 가져온 과도. 하지만 복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나는 기다렸다. 다음 날 공항에서 그들의 표를 확인하며.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내 머릿속은 소용돌이쳤다. 인천국제공항의 간판이 창밖으로 스치며 지나갔다. 가족은 이미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서 있었다. 아버지의 짐 가방이 무겁게 끌려다니고 언니의 손에는 캐나다행 티켓이 쥐어져 있었다. 엄마는 나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다. 민준아, 왔어. 표는 나중에 보내줄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체크인 줄을 서며 나는 슬쩍 아버지의 가방을 봤다. 라벨에 박씨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내 이름은 없었다. 아빠, 우리 표 다 챙기셨어요. 내 질문에 아버지가 헛기침을 했다. 응, 다 너는? 온라인으로 해.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들은 나를 속이려 했다. 캐나다행 비행기는 오후 3시 출발. 나는 화장실로 들어가 핸드폰으로 항공사 앱을 열었다.
내 이름으로 예약된 표는 없었다. 대신 취소됨이라는 메시지.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카운터로 달려갔다. 제 표는요? 박민준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며 고개를 저었다. 예약이 취소됐습니다. 환불 처리됐어요. 돌아서서 가족을 봤다. 그들은 이미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려 하고 있었다. 엄마의 눈이 나를 피했다. 나는 달려갔다. 엄마. 왜 취소한 거예요? 그녀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아버지가 나를 끌어당겼다. 민준아, 조용히. 나중에 설명할게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공항 라운지로 끌려 들어갔다. 유리벽 너머로 비행기가 이륙하는 소리가 들렸다.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빠, 미안해. 사업 자금 때문에. 내 몫이 없었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 눈물은 진심이 아니었다. 나는 컴퓨터 기록을 떠올렸다. 언니가 아버지와 함께 돈을 빼돌린 증거. 언니도 알았어? 나를 버리는 거?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 내가 너무 순진했어. 사업은 실패했지만 캐나다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는 여기서. 대학이나 마쳐. 그의 말은 칼날 같았다.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그들의 새 삶을 사는 거였다. 엄마가 울먹였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가족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가족. 나 없이 가는 게 가족인가요? 나는 주먹을 쥐었다. 라운지의 시계가 2시를 가리켰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등을 봤다. 배신의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눌렀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온 나는 집을 불태우고 싶었다. 하지만 복수는 추상적이지 않았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은행 계좌를 동결시켰다. 해커 친구에게 부탁한 일, 그 돈 수억 원이 묶였다. 다음 날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에게 익명 이메일을 보냈다. 증거 첨부. 박 사장의 배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언니의 약혼자가 결혼을 파기했다. 캐나다행 비행기에서 내린 그들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뉴스를 봤다. 박씨 가문 사업 사기 의혹. 엄마의 전화가 왔다. 민준아, 내가 한 거야? 왜?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왜? 여러분이 나한테 한 대로.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복수는 단계적이었다. 나는 그들의 삶을 하나씩 무너뜨릴 터였다. 서울의 겨울바람이 차가웠다. 내 마음은 더 차가웠다. 며칠 후 가족은 호텔로 피신했다. 캐나다행은 취소됐고 돈은 묶인 채였다. 아버지의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다. 채권자들, 파트너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들의 그림자를 훔쳐봤다. 엄마는 여전히 창백했다. 그녀의 눈 아래 다크서클이 깊어졌다. 나는 엄마를 먼저 만났다. 한강공원 벤치에서.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차를 건넸다. 민준아, 제발. 가족이야. 용서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 그 표를 취소할 때 생각했어. 그녀가 울었다. 내 아빠가 강요했어? 사업을 살리려면 내 몫이 필요했어. 강요. 나는 웃었다. 이메일 기록을 보여줬다. 엄마의 서명. 이건 엄마 손이잖아.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민준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빚더미였어. 내 대학 등록금은 우리 희생이었어. 희생.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다. 가족을 위해. 엄마, 나 때문에. 아니, 엄마들 때문에 내가 희생된 거야. 그날 나는 엄마에게 제안을 했다. 돈을 풀어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진실을 말해 그녀가 망설였다. 내 친아빠가 아니야. 그 말에 세상이 멈췄다. 뭐, 엄마가 눈을 감았다. 내 아빠는 사업 파트너의 아들이야. 우리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했어. 하지만 내가 너무 순진해서 충격이었다. 나는 박씨 가문의 피가 아니었다. 그들의 도구, 사업을 위한 장기판의 말, 왜 이제 말해? 엄마가 속삭였다. 캐나다에서 새로 시작하려면? 내가 방해됐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 그럼 진짜 가족 놀이 해보자. 다음 타겟은 언니였다. 그녀의 결혼식장 앞에서 기다렸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가 약혼자를 기다리는데 나는 익명으로 사진을 보냈다. 그녀와 아버지의 은밀한 거래? 언니, 축하해. 하지만 내 약혼자는 이제 알았어. 그녀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결혼은 취소됐다. 언니가 내게 전화했다. 오빠, 내가 왜?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 나를 버릴 때 생각 안 했어. 그녀가 울부짖었다. 오빠 목 없애는 건 아빠 짓이었어. 언니는 몰랐어. 거짓말. 기록에 그녀의 이름이 있었다. 나는 차를 끊었다. 언니, 이제 내 차례야. 직장도 잃을 거야. 다음 날 그녀의 회사에 제보. 횡령 의혹. 아버지는 마지막이었다. 그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그는 책상 뒤에서 떨고 있었다. 민준아. 내가. 다 내 짓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아빠의 배신에 대한 대가. 그는 무릎 꿇었다. 용서해. 돈 줄게. 다 줄게요.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계산적이었다. 나는 칼을 꺼냈다. 장난감 칼. 하지만 그의 눈에는 진짜처럼 보였다. 아빠, 진실 말해. 왜 나를? 그는 무너졌다. 내가 우리 계획을 망쳤어. 사업에서 내가 증인으로 나설 뻔했어. 증인? 어렸을 때 본 그 장면? 아버지가 파트너를 속이는 걸 그래서 나를 버리려 한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나는 그들을 모았다. 호텔 로비에서. 이제 게임 끝. 하지만 복수는 안 끝났어. 엄마의 창백한 얼굴, 언니의 절망, 아버지의 공포. 그들의 눈빛이 나를 변화시켰다. 나는 더 이상 순진한 아들이 아니었다. 나는 복수의 화신이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갔다. 복수는 이제 개인적이었다. 나는 그들의 삶을 파헤쳤다. 아버지의 과거, 엄마의 비밀 연인, 언니의 숨겨진 빚 하나씩 드러냈다. 먼저 엄마의 연인. 그녀의 옛날 일기장을 훔쳐봤다. 민준이 태어난 후 진짜 사랑을 포기했다. 하지만 그 연인은 아직 살아있었다. 제주도에 사는 남자. 나는 그에게 편지를 보냈다. 당신의 딸, 박민준의 엄마가 당신을 배신했다. 엄마가 제주로 날아갔다. 돌아올 때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민준아, 어떻게 알았어? 나는 미소 지었다. 엄마의 눈물에서 그녀가 나를 때리려 했지만 손이 멈췄다. 너 때문에 모든 게. 그 말에 나는 반격했다. 엄마 때문에 내가 태어났어. 그리고 버려질 뻔했어. 언니는 더 쉽게 무너졌다. 그녀의 빚, 카지노에서 진 돈 나는 그녀의 친구들에게 퍼뜨렸다. 박소연, 도박 중독자. 그녀가 내게 매달렸다. 오빠, 도와줘. 죽을 것 같아. 나는 차갑게 말했다. 언니, 캐나다에서 새 삶 시작할 때 나 생각했어. 그녀가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병실에 서 있었다. 언니, 아직 안 끝났어. 아버지는 도망쳤다. 부산으로. 하지만 나는 추적했다. GPS 앱으로 그의 차를. 바닷가 모텔에서 그를 기다렸다. 아빠, 끝났어. 그는 총을 꺼냈다. 장난감 총, 사업에서 쓰던 소품. 민준아, 그만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웃었다. 아빠가 가르친 거야? 약자는 죽어. 그날 밤, 우리는 대화했다. 진심 어린 대화. 아버지가 과거를 털어놨다. 나도 배신당했어. 내 아버지가 나를 버렸어. 그래서 너희를 보호하려 했어, 보호. 그 말에 나는 분노했다. 보호. 나를 희생시켜. 그는 울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하지만 사과는 늦었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사기 혐의.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엄마는 정신과에 입원했다. 언니는 빚쟁이들에게 쫓겼다. 아버지는 감옥행. 나는 홀로 남았다. 서울의 아파트, 빈 공간. 하지만 마음속 공허는 복수로 채워졌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아니, 복수의 연장. 그들의 재판을 지켜봤다. 법정에서 엄마의 창백한 얼굴을 봤다. 민준아, 그녀의 속삭임. 재판 후, 나는 캐나다 행표를 샀다. 혼자. 그곳에서 그들의 재산을 팔아치웠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 박씨 가족의 집, 싸게 팔아요. 돈은 내 통장으로. 그 돈으로 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IT 보안회사, 아이러니컬하게도 배신을 막는 일. 하지만 밤마다 꿈이 왔다. 공항, 창백한 얼굴, 취소된 표. 복수는 승리였지만 상처는 남았다. 나는 더 강해졌다. 아니, 더 차가워졌다. 시간이 흘렀다. 6개월 후, 나는 성공적이었다. 회사 직원이 10명, 서울 강남 오피스. 하지만 가족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엄마가 출소했다. 정신과에서 풀려난 그녀가 내 사무실로 왔다. 민준아, 엄마가 변했어.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달랐다. 후회로 물든. 우리는 커피숍에서 만났다. 그녀가 말했다. 내가 한 복수, 이해해. 하지만 용서할 수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 그건 약자의 선택이야. 그녀가 손을 뻗었다. 민준아, 우리는 피부치야. 내 진짜 아버지를 만나러 가자. 진짜 아버지? 그 말에 내 심장이 요동쳤다. 나는 따라갔다. 제주도의 작은 집. 그 남자, 김태호. 60대, 주름진 얼굴. 내 아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설명했다. 태호 씨, 민준이가 당신 아들이에요. 내가 숨겼어요. 그는 울었다. 왜 이제? 엄마가 무너졌다. 배신. 박씨 가문의 배신 때문에. 그날 나는 새로운 비밀을 알았다. 김태호는 아버지의 옛 파트너. 사업에서 배신당해 제주로 도망친 사람. 내 엄마가 나를 사랑했지만 박씨 돈 때문에 그의 말에 퍼즐이 맞춰졌다. 나는 박씨 가문의 도구가 아니었다. 오히려 복수의 씨앗.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김태호를 이용했다. 그의 증언으로 아버지의 재심을 막았다. 아직 부족해. 김태호가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나는 대답했다. 피해 대가. 언니는 거리에서 만났다. 헤로인에 찌든 그녀. 오빠, 도와줘. 그녀의 눈은 공허했다. 나는 돈을 줬다. 하지만 조건. 언니, 아빠의 비밀 더 말해. 그녀가 속삭였다. 아빠가 내 대학 친구를 사고로 충격. 내 친구,
죽은 그날. 아버지의 차, 아빠가 죽인 거야.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아버지의 감옥을 방문했다. 철창 너머로. 아빠, 왜 내 친구를? 그는 웃었다. 사업 방해꾼이었어. 내가 모르게 그 순간 나는 진짜 칼을 상상했다. 하지만 복수는 법 안에서. 나는 추가 혐의를 제보했다. 살인 미수. 가족의 고리가 풀렸다. 엄마는 김태호와 재혼했다. 언니는 리하빌. 아버지는 종신형.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자유는 공허했다. 서울의 네온사인이 밝았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1년 후 고조가 왔다. 아버지의 재판. 법정은 10,000원. 기자들, 가족의 옛 지인들. 나는 증인석에 앉았다. 피고 박영호는 제 가족입니다. 하지만 배신자입니다. 은혜 증언이 터졌다. 이메일, 통장, 비밀.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아, 왜? 판사가 물었다. 왜 복수하나? 나는 대답했다. 공평을 위해. 그들이 나를 버렸으니 저는 그들의 삶을 버리게 했습니다. 엄마가 법정 구석에서 울었다. 언니는 증인으로 불려나와 무너졌다. 오빠. 미안해. 하지만 미안함은 늦었다. 배심원들이 유죄를 선고했다. 종신. 재판 후 나는 엄마를 만났다. 민준아, 이제 끝났어. 그녀의 얼굴은 영원히 창백할 듯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캐나다 가서 끝내자.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다. 내 표, 이번엔 진짜. 캐나다 토론토. 그곳에 박씨 가문의 부동산. 공항에서 내린 우리는 택시를 탔다. 눈 내리는 거리.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내가 판 돈이 엄마, 이게 다야? 여러분의 새 삶. 그녀가 울었다. 민준아, 너 없이 어떻게? 나는 웃었다. 엄마처럼. 버리고 살아. 하지만 그곳에서 마지막 비밀이 드러났다. 집 지하실에 숨겨진 서류. 아버지의 또 다른 사기. 캐나다 은행과 연결. 나는 불태웠다. 이제 진짜 끝. 엄마가 나를 안았다. 사랑해, 민준아. 그 순간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복수의 끝은 용서? 아니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나는 결심했다. 새로운 복수. 나 자신에 대한. 과거를 버리고 새 삶.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변했다. 회사 CEO, 박민준. 하지만 밤마다 공항 꿈, 창백한 얼굴. 복수는 승리했지만 가격은 컸다. 김태호, 내 진짜 아버지가 왔다. 민준아, 나랑 살자. 우리는 제주로 갔다. 바다 앞집. 엄마와 언니도 왔다. 화해의 저녁. 미안해. 이 그들의 말. 나는 용서했다. 부분적으로. 가족은 다시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신뢰는 깨졌다. 영원히. 결말은 비극적이었다. 아버지의 자살 소식. 감옥에서. 편지. 민준아, 내 복수가 나를 죽였다. 하지만 내가 옳았다. 그 편지를 읽으며 나는 울었다. 복수의 대가, 피로 물든. 이제 나는 자유다. 하지만 상처는 아문다. 서울의 봄, 한강 벤치. 새로운 가족, 새로운 삶. 배신의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교훈은 남았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영원한 상처.